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원화 기준으로 1억이 넘었어요. 사도 되나요? 사셔도 된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뭐 어쩌면 생각합니다.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1억 원도 다시는 못 볼 가격이 언젠가 오겠구나. 기존에는 이제 오태민 교수님 그리고 이제 신민철 작가님 이제 이런 분들 통해서 저희가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 크립토 사업 하시는 업계에 계신 분 모셔봤습니다.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원화 기준으로 1억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사도 되나요? 네, 그럼요. 비트코인 1억이 이제 막 정고점을 넘고 살짝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난 3번의 반감기라는 어떤 사이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네. 이제 1억 됐다 그래서 뭐 고점을 찍고 이제부터 주구장창 내려갈 거다 이런 예상보다는 여기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라는 논의가 더 사실 건전하고 좀 더 확률이 크죠. 네. 그래서 1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저는 나쁜 타이밍이 아니고요. 네.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롱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앞으로 지난 제가 2017년 처음 이 업계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한번 사봤을 때의 느낌도 똑같았거든요. 2017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달에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2017년 12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저도 접했고, 야,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한번 사보고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 주구장창 떨어져서 4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버티셨어요. 버텼죠. 사실 사실 못 버텼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다 팔고 나는 트레이딩을 못하나 보다. 나는 이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다시는 못 볼 가격이 될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2020년에 또 한 번 우리가 불장이 왔었잖아요. 네. 2021년 11월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고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깨달았죠. 아,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다시는 못 볼 가격이 됐구나.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사고 400만 원까지 내려올 때 이제 끝났다 싶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나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한번 목격을 했잖아요. 네. 또 그때 제가 이제 사업도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2024년 어느덧 1억 원을 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1억 원도 다시는 못 볼 가격이 언젠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으로 말씀은 사셔도 된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지금 저희가 결론부터 들어봤는데,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이게 좀 달러로 봤을 땐 72,000달러. 그런데 원화 기준 1억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사토시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토시 네.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비트코인이 1억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를 사토시라고 하는데 네. 1억분의 1비트코인입니다. 1억분의 1비트코인. 네. 1 뒤에 0이 8개 붙으면 네. 1억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0. 이제 소수점으로 바꾸면 가장 작은 단위 1사토시가 네. 이제 1억분의 1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개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네. 디비저블하다. 네. 쪼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돈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비트코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됐으니까 1사토시는 1원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스타벅스 커피 하나가 4,600원인가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얼마야? 했을 때 4,600사토시야 라고 그렇게 딱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이 갖춰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직 이제 외국에서는 달러 기준으로는 네. 72,000불이니까 그렇죠.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뭔가 와닿지 않는. 네, 그래서 좀 계산하기 어려운 게 여전히 이제 거기에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사토시라는 개념까지 배워봤고. 네.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은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드린 질문하고 비슷하네요. 네, 지금 사도 되냐? 네. 뭐 이것도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크립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팔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될지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고객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거를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도 되냐? 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 한번 팔고 다시 떨어질 때 사도 되는지. 그렇죠. 뭔가 기술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좀 나 트레이딩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암호화폐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존재하고 네. 이 사이클에서 파도를 잘 타면 저점에 죽죽해서 고점에 팔고 수익을 내고 또 그 수익을 가지고 저점에 죽죽하고 다음 고점에 더 수익을 내는 네. 그런 어떤 그림 같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다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그런 질문 들어올 때마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나도 모르니 그렇죠. 사라. 그리고 꼭 잃어도 되는 손으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잃어도 되는 돈으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네네. 이사님은 얼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파실 생각이신가요? 아, 맞아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 많이 듣는데 네. 그거에 대한 답도 저는 비슷한 결입니다. 저는 얼마에 도달하면 비트코인을 팔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이거를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데 네. 사실 와이프는 물어본다기보다는 팔으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죠. 네. 이제 얼마까지 오르면 팔아. 수익을 한번 내야지. 네. 이게 투자가 수익을 한번 내야지 투자지. 실현 수익을 한번 내야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방어 논리를 펴는 게 그때 팔아서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1억이니까 만약에 1억 5천 되면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1억 5천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욕심을 버리고 나는 팔겠다.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올라가는 거예요. 2억 5천, 3억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제가 이걸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네네. 저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잘못 사서 가격이 내려가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팔아서 돈을 잃었던 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팔아서. 이거 되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 항상 너무 빨리 팔아서 수익을 못 내고 돈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1억이 높은 가격은 맞으나 지금 팔았다가 1억 5천에 팔았다가 2억 3억 가는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포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뭐 현금이든 아무튼 그 스테이블 코인이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보다가 도저히 못 참고 2억 5천에 또 고점에서 좀 사는 거예요. 또 사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끝물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2021년에 물려서 지금까지 뭐라 그러죠? 존버를 비자발적인. 네, 비자발적인 홀딩을 하고 네.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3년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의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참 많은 그 사고 훈련을 했죠. 그래서 지금 파는 거, 뭐 얼마까지 도달하면 파는 거, 얼마가 되면 다시 사는 거 이런 플레이는 의미 없다. 네.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일단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비트코인은 얼마 되면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모아 나간다는 거죠. 네.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사고 돈이 생기면 또 사고 계속 사다가 이런 목표는 있어요. 비트코인을 쭉 모으다가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집이 있다고 할게요. 그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됐어요. 네. 그러면 팔 거예요. 그때는. 네. 제가 정말 해야만 하는 저에 네. 대한 투자나 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게 이제 그 비트코인을 팔므로써 살 수 있게 되면은 또는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사겠죠. 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 그 패턴이 저에게 주는 거는 시간적 자유. 그리고 다른 곳에 너무 신경을 쏟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여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렇죠. 이게 고점인가, 이게 저점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걸 안 하고 그 시간에 제 몸값을 띄울 수 있는 뭔가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들리고 그 늘어난 현금 흐름으로 비트코인 더 사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비트코인으로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뭐 와이프와 가족과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이고 어떤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 이렇게 잉여 현금이 있으면 사고 어떤 이거를 팔기 위한 목적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깊은 사실 공부가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굳건하게 믿고 뭐 죽을 때까지 이거 사면서 그냥 계속해서 투자할 거다. 또는 자녀한테 물려주기까지 할 거다. 네. 라는 결정까지 하려면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요즘 그 비트코인 업계 유명하신 사업가가 계시거든요. 그분의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예. 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엄청 사는 회사로 네네. 유명하죠. 이제 그분이 팟캐스트나 방송 나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100시간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서 비트코인을 사내 많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엄청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 회사 자산 그리고 회사의 영업이익 또는 회사 이름으로 전환사채, 네네네.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또 사고 네. 요 정도의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려면 정말 깊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 공감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좀 더 딥하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위험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멀리 네. 하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네네.